앞서 이제 출석 안해를 첫 주제로 했는데 비대위원장 안해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서 다시 선임되는 건 아니냐 얘기가 됐던 주호영 의원의 얘기입니다. 난 절대 안 해. 네, 먼저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것이 본안 판결이나 확정 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출범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비대위는 새로 출범하는 의견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를 드렸고 예, 일단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안 하겠다고 했고요. 새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이건 그래도 용산 소식에 나름 잘 알고 계신 화평윤 강동감님께서 네. 윤석님인데 예. 아니 뭐 여러분 물망에 이렇게 오르고 했는데 좀 고사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외부에서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보도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주선 예, 전 민주당 의원 예.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기사가 가능성 나왔을 높아요? 거예요. 뭐 얘기가 좀 되고 아마 지금 선수별로 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그 모임을 해서 이걸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지를 모으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대통령이고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가 총리고 이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고 참 외연 확대. 확정력이 대단합니다. 확정력. 예.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거론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TK 정당에 그것도 보수 정당에 아무리 지난 대선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하지만 박주선 의원이 더군다나 호남 출신의 그것도 부의장까지 했던 이런 중진이 비대위원장이 되기는 어려웠을 텐데 저는 뭐 대통령실의 의중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당무에 개입 안 한다는 얘기를 거듭해 왔는데 비대위원장까지 저렇게 낙점하는 거 보니까 당무에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 박주선 의원도 검사시니까 좀 마음이 편하신 거 아닐까요, 대통령님께서? 네, 네, 다 예상된 공격인데요.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뭐 낙점이라는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에이, 또 우리가 다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아까 저는 대기실에서 한 얘기하세요. 얘기는 뭡니까? 되게 싫어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의 지지자들, 당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이 상당히 좀 궁금해요. 이분이 어떠한 제3자적인 중도를 견인해 올 수 있고 외부에서 리더십과 뭐 결단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어떤 공정하고 어쨌든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을 잘 정리할 뿐이다.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정치력과 정치적 위상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예.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이분이 낙점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의중인 것 같아요.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선 보다 더 큰 정계 개편을 할 수가 있어.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 사인과 징조를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판 정당들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좀 할 텐데요. 일단 성명 불상 비대위원장 아직 안 되지만 그분에 대한 얘기도 그분에게도 가처분을 걸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얘기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비대위원장이 정말 누군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공개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가처분을 좀 늦춰보고자 그렇게 제 생각에 누군지 밝히지 않는 것 같은데 아예 저희는 그래가지고 성명 불상자를 한번 가처분 걸어볼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 당이 희화화 되겠죠. 예. 일단 뭐 또 걸겠다. 그러면 희화될 것이다라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였고요. 오늘 경찰은 이준석 전 대표를 16일에 출석하는 걸로 서로 양측이 조율이 됐다고 합니다. 성접대 의혹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뭐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나요? 일단 뭐 시효 문제가 있을 거니까요. 공소시효 문제가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주말이죠. 4일 집안 경북 칠곡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저렇게 갓을 쓰고 올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갓을 쓰고 있고 페이스북에 어제 올렸습니다. 자꾸 제사 사진을 올리고 마치 이제 종갓집에 어떤 것처럼 이런 게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저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뭐 있는 제사에 참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의 뿌리가 어쨌든 대구 경북이고 예. TK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로 저 사진을 활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눈길을 끄는 사진은 또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주말에 이른바 이제 윤핵관 핵심으로 불렸던인데 지역구 행사에 저렇게 사상구 볼링 대회를 참석했다고 하는데 볼링 치는 모습도 저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제 나는 지역구만 신경 쓴다 이런 메시지겠죠. 그런데 저런 사진 올리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풍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많은 대비를 했잖아요. 대통령께서는 철야 상황 체크를 하셨고, 그런데 저렇게 좀 좋아하는 표정으로 저렇게 볼링 치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듯한 모습은 결코 썩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철 사감은 소장 안 얘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들었고요. 사감은 없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